역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답고요. 세상에 가장 우리가 알아먹는 조선일보스럽다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 어떤 기사를 냈냐면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 우리도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봐. 검사가 2,700명이라며 대략 3,0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일선 검사들한테 다 물어봤어? 부글부글 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사람들 많아봐야 한두 명 이야기하는 것을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 합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부 등에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칭찬만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공수처가 세워진 게 누구 때문인데 여론의 동력이 생긴 건 윤석열 때문이에요. 검찰이 기득권을 지금 다 내주고 있는 게 윤석열인데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봐라고 하는 일부는 있겠지만 이게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하면 2,700명의 검사가 다 그렇다는 그런 뉘앙스잖아. 아니, 저는 사실 이 기사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추 장관이 선을 한참 넘었다는 분위기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야 누가 보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위인 줄 알겠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선을 넘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검찰총장이 씹었으면 그게 선을 넘은 거지. 추 장관이 선을 한참 넘었다는 분위기다라고 쓴 거는요. 확인 안 한 겁니다. 기자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느꼈더니 분위기가 그렇다. 그냥 이렇게 기사를 쓴 거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사 전체에 어떤 게 정확한 팩트가 별로 없어요. 팩트가 별로 없고 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뭐 착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추 장관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 현직 검사보다 제가 봤을 때는 법 조문에 대한 법리 해석 훨씬 잘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뭐 장관 본인이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저는 당신이 어떻게 사법고시에 붙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총장님을 감히 저렇게 하대를 해 하는 식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부의 그런 것을 자기네들 언론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말 그대로 침소봉대하는 이런 언론의 작태를 보면 정말 이 군소 언론들 어떻게 해야 되나. 쌈 붙이는 거 좋아하지. 네. 이 새날 패널이 뭐 직원 등등 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요. 사실상 50명이 가깝거든요. 이 사람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검사가 2,700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난 불가능하다고 봐. 현실에서 개고생하시는 다수의 검사분들은 추미애 장관의 말이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다만 윤석열이 눈치 보느라고 조용히 있는 거죠. 틀린 말 아니잖아.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다시 돌아가면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이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말이에요. 윤석열이 자기 측근 지켜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한동훈 섞여 있는 채널A 사건. 그리고 한명숙 총리 뇌물 조작 사건도 사실은 윤석열의 측근이 관련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현직에 있는 애들이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한테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최대한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윤석열이 막고 있잖아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관이 이걸 지휘를 못합니까? 미친놈들이 사건의 본질도 모르면서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 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건 조선일보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처럼 우리 박근혜 때 마지막에 그 민정실에서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은 거의 10년 동안에 민정수석실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길들여진 것 같아요. 모든 걸 정리가 안 되고 갑자기 지금에 있는 민정수석이 감사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 지켜주는데 겁내는 것 같아요. 옛날 이문정 검사도 그런 말 했어요. 자기도 뭐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진보적이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운하단 말 했거든요. 근데 그 서운하다는 거지만 그런 서운하고 기분 나쁜 것들이 현재 대부분의 검사로 있다는 거 보고 있고요. 그걸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좀 검사님들 힘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잘 들으세요. 네.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공정한 모습 보였다면 추미애 장관이 나설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공식 기관이 법무부의 법무부 장관인 거란 말이야. 윤석열이 지금 이런 사건을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이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리예요, 비리. 간단히 말해서 제목을 역자면 한 20개 나올 거야. 자기의 직권 남용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 걸듯이 그럼 그렇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얼마 전까지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된 김웅이라는 자가 있죠. 미통당의 김웅. 아, 이 말 더 열받더라고요. 녹취록에 이름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도 장관직 내려놓을 거냐. 이게 지금 한동훈을 지금 전부 사실상 좌천시켰던 거 아니에요? 법무연수원 보내가지고. 부산 고검 차장검사를. 그러니까 녹취록에 이름 나오면 추미애도 장관직 내려놓을 거냐라고 묻는 게 악의적인 거예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엮기 위한 거라고. 실제로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게 녹취록에 한동훈만 나왔습니까? 한동훈하고 이동재하고 통화한 내역도 있어. 이동재는 핸드폰과 노트북을 다 포맷해버릴 정도로 증거인멸을 했어. 그리고 그 한동훈은 흐름상 윤석열이 최측근이면서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에서 가장 방해자였던 유시민을 털어야만 했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윤석열도 사실 범행의 동기는 있는 사람이야.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 단순히 녹취록에 한동훈 이름만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금 전보 조치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의혹들이 되게 많아. 근데 요거를 한동훈을 검사장 자리에 놓고 부산 고검 차장검사 정도 때문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놓고는 조사를 못하니까 일단 한직으로 빼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검찰총장의 측근이야. 그러면 김웅 같은 이게 검사였다는 놈이 국회의원 되고 나면 하는 짓거리가 기승전결도 없이 이렇게 이런 헤드라인 뽑아야 돼요? 미통당 의원들이 자주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같은 사안이 아닌데 마치 같은 사안인 것처럼 급을 높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그 말만 계속 보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김웅이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윤미향 의원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윤미향 의원은 뭐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판단 보류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녹취록에 이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내쫓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녹취록의 문제와 같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같은 선에 두면서 자꾸 윤미향도 나쁜 사람이야 라고 끌어내리는 거 이런 작태. 이 말을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게 돼요. 윤미향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나왔다고 해서 그 수사하고 망신 주고 결국 한 사람을 자살하게 했던 애들이 그 자기네 같은 검사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왔는데도 수사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치. 이름 한마디, 녹취록은 아니었지만 진술서에 이름 한마디 있다고 너네들이 한명숙 총리님한테 한 짓을 좀 생각해봐라. 언론에 이름 한마디 나왔다고 해서 너네들이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름 한마디 나왔다, 이름 한마디만 꺼내달라. 유시민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던 니네들 역할을 한번 생각해봐. 이름이 나왔다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이름이 나왔던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고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검사 출신의 사람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죠. 그럼 채널A도 인사이드에서 어저께 보면은 그 했던 이동훈 같은 경우는 해고 당했습니다. 이동재. 헷갈려. 이동훈 한동재 막 헷갈려요. 똑같은 사람 같아요. 동동브라더스. 네, 동동브라더스라고 하고 법조치자면 6개월 정치. 뭐 사회부자 3개월 정지. 채널 A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보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통했다는 것을 인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 거 연구위원으로 보낸 거잖아요.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은 똑같잖아요. 얼굴 똑같이 나가요. 호방에 나오는 거 뭐가 잘못했어요. 그걸 또 프레임을 시키고 억울하다. 좌천이 아닌 겁니다. 좌천이라는 것들은 월급도 안 주고 하는 게 좌천인 거죠. 아니, 좌천은 맞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좌천 맞아? 장관이 네.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전보시켜놓고 조사하겠다 법무부가 직접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알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김웅처럼 바라보는 건 얘가 말단 검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정말 이 법률 기술자에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진짜 괜찮은 총장이라는 소리 들으려면 한동훈이 엮인 사건일 경우에는요, 시간을 주고 말 것도 없이 즉시 수사를 지시하고 나는 빠지겠다가 돼야지. 3개월 지났어요. 채널 A하고 이 한동훈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건은 총선 전에 터진 문제잖아. 그 총선이 4월 15일이었고 4월 초에 터진 문제예요. 이 사건이 3월 말에 4월 초에. 그러면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지금 한동훈 뭐 핸드폰 뭐 압수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증거 인멸은 다 됐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기자나 검사들은 핸드폰, 차명폰 다 써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게 최성애가 나는 그런 표창장 준 적 없다 그 한마디 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었냐고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런 짓을 했던 애들이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부끄럽지도 않을까. 예. 좀 그런.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당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태도 때문에 막 비판을 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꼭 보수 정당에 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태도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가 아까 제가 분석해 드린 것처럼 검찰을 아래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야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분노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를 웃으며 말하는 거다 정도로 바라보면 되는데, 태도 논란이 돼버리면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가 가려집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리는 방식으로 태도 논란을 이끌고 가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근엄하게 말하지? 왜 그렇게 장난하던 말에 요런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권은희는요, 추미애 검찰총장은 경박하다, 정말 먹부린견이다. 여기에 지금 안철수도 비슷한 걸 섞었는데 모질이들이 지금 육갑을 떨고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논평 내지 말고요, 그냥 대충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랄까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말하는 메신저에 막 말을 못하게 그 논란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의 장혜영 혁신위원장이 6월 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혁신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꺼지면 꼰대 되는 의원들 했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